전략팀의 김 대리는 오늘도 박 과장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마감 시한이 촉박해서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보고서 다시 내. 네. 미치겠네. 너무 급하게 했나? 할 일도 많은데 언제 하지? 일머리라고 하죠. 김 대리의 일머리는 좀 아쉽습니다. 김 대리처럼 무조건 마감일만 맞추려는 태도, 수동적인 직원의 전형적인 일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수동형 직원은 마감일을 기준에 두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빼곡히 일정을 적은 후 계획해 놓은 일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모두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업무의 초점을 마감일이 아닌 일의 흐름과 결과에 둔다. 일의 흐름? 사실 여유롭게 마감일을 정해두어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업무 순서를 재조정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유연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영업팀 박 과장은 신제품 기획 회의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당일에 아이디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떠올리고 싶다고 딱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집중도 더 안 되고요. 저만 그런가요? 박 과장의 시간도 야속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 과장의 태세 전환 타임. 안 되겠다 싶은 박 과장은 우선 다음날 일정 중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앞당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치 업무를 앞당겨서 거의 해냈을 무렵에 갑자기 기획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출근한 박 과장은 전날 적어둔 메모를 정리해서 신제품 기획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제안서의 초안을 다시 검토해 완성도 있게 다듬기만 하면 됐습니다. 박 과장의 일하는 방식은 예정보다 열을 먼저 해치우기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기업 CEO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게 작가의 설명인데요. 시간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의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하루 일정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잃기 쉽다. 최고 경영자는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율하여 일을 진행한다. 그렇게 리더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예정보다 앞당겨 일을 처리하고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는 여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먼저 해치우기는 시간의 주도권을 나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감도 높아진다고요. 그렇게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고 그 결과가 성취로 이어질 때 자부심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 의식도 고취된다고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해본 경험 다 있으시죠? 학창 시절의 시험도, 회사의 일도, 벼락치기는 대개 요행을 바라게 되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부족함, 그리고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예정보다 앞서 일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정은 왜 자꾸 미뤄질까요? 저도 영상 편집 일정이 자꾸 미뤄지네요. 오늘도 다 못 끝냈어. 아, 모르겠다. 내일 하지 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전날 미뤄둔 업무가 추가돼서 오늘 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제때 일 처리를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겠죠? 이런 생각은 자신을 그저 위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저 심리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일의 기본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을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요. 일의 기본 속성?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목표 또는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일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일을 미루는 습관도 일정이 미뤄지는 일도 현저하게 줄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강연을 준비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강의를 요청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의안을 만듭니다. 물론 완성본은 아니고요. 1차로요. 그리고 마감 시한까지 틈틈이 보충 자료를 모아두죠. 그리고 마감 시한 일주일 전부터 보충 자료를 더해 강의안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안의 완성도도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최신 트렌드도 반영이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작가는 강조합니다. 이 일은 언제 해야 할까? 바로 지금이라고요. 그런데요, 평소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한다.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다 즉흥적인 대응에 허용적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들이는 시간에 관대하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두 종류의 시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관적 시계와 객관적 시계인데요. 주관적 시계는 내 경험과 직감에 초점을 둔 시간이고요. 객관적 시계는 현실적으로 실제 수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시계입니다. 어떤 시계가 일 처리를 위해서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객관적 시계겠죠. 그런데 우린 할 일은 많고 빨리 마무리해야 할수록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또 심해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할 일과 시간을 1대1 비율로 계획해야 한다.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 고려해서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은 객관적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회사의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기웃거리면서 요동치고 힘든 하루를 보낼 수만은 없겠죠.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오늘부터 주관적 시계가 아닌 객관적 시계로 질서 있게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 시계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구조조정해 볼까요? 박 과장은 외출할 때마다 1시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날 오랜만에 선배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일어났는데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20분을 빼면 40분은 준비하는데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집에 오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 준비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안 늦었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따금 저의 일상과도 비슷해 보이네요. 평소에 박 과장은 눈을 뜨자마자 업데이트된 SNS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켜놓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와 같죠? 하지만 이날은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사실 불필요한 모든 과정이 생략된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였는지 아니면 주의가 분산되었는지가 결정적인 차이였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보 검색을 위해서 잠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클릭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있는 자신을요.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사와 정보를 읽다가 정신을 차려보면요.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 처리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습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상당히 자주 이 모든 과정이 습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가의 표현대로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SNS 페이지를 종료하는 것, TV 전원 버튼을 눌러 끄는 것,
재미있게 읽던 웹툰 만화창을 닫는 것, 모두 시간을 뺏기던 활동을 멈추는 일이다. 사실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빗대어 보면요, 모두 시간 도둑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제시하는 해법, 투두 리스트와 not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박 과장은 오늘 중으로 제안서 초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와의 회의 일정도 2개나 있죠. 근무 시간 내에 모두 마무리하려면 빡셉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해야 할 일, 제안서 결론 보완하여 마무리하기, 제안서 보고 전 오타 확인하기, 업체 회의 보고서 작성하기,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적인 대화 요청 수락, 포털 뉴스 확인. 이 외에도 일의 진도를 더디게 만드는 개인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휴대폰이 가장 그렇네요.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 짐 퀵은 성공한 사람의 10%는 해야 할 일 목록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실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시간 손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매우 공감이 되네요. 가장 큰 존재는 휴대폰인데요.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는 휴대폰과 공간을 분리하기, 가급적 멀리 두세요. 휴대폰을 옆에 두어야 한다면 불필요한 앱의 푸시 알림은 오프로 해두기, 필요할 때만 접속하세요. 당장 받아야 하는 연락이 없다면 방해 금지 시간이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기, 급하면 전화가 옵니다. 접속 체계를 불편하게 만들기, 자동 로그인을 해제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쉼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유로운 일 처리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작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 삶에 열을 먼저 해치우기 방식을 적용해 보시죠.